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시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좋을까요? 지방 공무원이 좋을까요? 자, 지방직 공무원이죠. 둘 다 서울특별시와 지방은 이제 뭐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이 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지방에 근무해서 지방직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다 해서 지방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서울시는 항상 서울시라고 따로 부르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해당 지역에 살거나 3년 이상 살았어야 응시가 가능한데 서울시는 살지 않아도 응시가 가능해요. 왜 그랬냐고 하면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서울은 수도니까 다 와서 시험 봐라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은 많이 뽑고 해서 와서 누구라도 와서 봐라 하는 거였고 2018년도까지는 서울시가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 서울시 해서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서울시가 같은 날짜, 지방직과 같은 날짜. 그래서 이제 지방직 서울시가 된 거죠. 기존에는 그냥 서울시 따로 불렀는데 지방직 서울시를 불렀는데 여전히 이제 입에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서울시 이렇게.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죠. 서울시도 아니고요. 그런데 서울시라고 본인들도 본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서 제가 그냥 서울시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같은 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응시율이 좋지 않아요. 응시율이 49%, 48%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서울시하고 본인 지역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천에 살거든요. 인천 사는데 서울시도 넣어봤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좀 어디가 더 좋을까 하고 마지막 날에 딱 결정해서 가면 좋겠죠. 그게 이제 2019년, 20년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율이 49%, 47%밖에 안 났습니다. 고사장을 잔뜩 잡아요. 잔뜩 잡아서 뭐 배치 다 해놨는데 한 반에 10명도 안 앉아 있는 거죠. 괴롭죠, 서울시가. 그래서 앞으로는 21년부터는 어떻게 한다? 접수를 안 받겠다. 네, 전국에서 하나만 받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중복 접수가 안 돼서 실제 경쟁률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변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서울시 문제가 달랐어요. 그래서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지역하고. 그런데 2020년도 드디어 같은 시험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험지예요, 그냥. 그래서 합격선이 나오면 서울시 합격선 요 정도네. 우리보다 높네, 낮네 할 수가 있죠. 자, 요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요. 자, 서울시를 선호하는 분도 있죠. 젊은 분들. 네, 저도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3살부터 살아서 거의 뭐 10년 전까지 살았죠. 그러다가 뭐 집값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로 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그렇게 됐어요. 10년 아니구나, 더 됐구나. 경기도 간지는 좀 오래됐고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서울로 경기도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역시 뭐 이제 나이가 들면 집을 사야 되는데 서울에 집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 인천으로 많이 가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도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거꾸로 서울시에 사시면서 경기도나 인천 공무원이신 분도 많아요. 이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은 이 교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낫기 때문에 가능해요. 가능한데 만약 지방에서 서울에 합격해서 온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계속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합격했어요. 그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201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올해 거 나오면 그때 방송을 한번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호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여기저기 주워 들으면 지금 이 방송 그런 거죠. 서울시가 더 인기가 있는 이유? 아니에요. 사실 지방이 더 인기 있는 이유예요. 이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일단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물가가 비싸다. 물가가 비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급여를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서울이가 더 주는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이라서 더 받죠. 아니에요. 똑같이 받는데 우리가 나가는 돈이 많죠. 우리가 식비만 하더라도 뭐 저도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가면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 가면 놀랄 노자로 싼 데도 많아요. 막 반찬도 많이 주는데 5,000원이다. 근데 서울은 예전부터 7, 8,000원이었어요.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지금 이제 거의 10,000원대로 다 가고 있죠. 그러니까 구청밥을 안 드시는 분들은 나가면 10,000원은 뭐 그냥 뭐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정액 급식비라 그래가지고 14만 원이 나오거든요. 월에. 14만 원 이거는 전국이 다 똑같고 국가직도 다 똑같아요. 14만 원이면 14일밖에 못 먹는다는 소리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서울에 와서 있는 이점은 못 가. 그 다음에 단점은 못 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단점은 가장 큰 거죠. 집값. 예, 10년을 일해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공무원 월급으로는. 10억이 넘어요. 아, 물론 조그만 집 사면 되죠. 근데 사람들 욕심이 그렇지 않죠. 아파트는 기본 5억은 넘습니다. 옛날에 2, 3억 했는데 이제 완전히 뭐 피클 쳐가지고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도 자가였는데 한 뭐 2억 정도 했는데 2억 5천 막 이랬는데 지금 6억 7억을 해요. 제가 살던 집인데 제 집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네, 저는 인천 살고 있다고 했죠. 네.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돈은 못 모으죠. 6억 못 모아요. 네, 10년 한다고 모아지는 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젊은 층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내가 평생 집 한 채 없이 서울에 살아야 되냐. 어떤 주거 환경이 좋으면 좋은데 똑같은 돈을 주면 서울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조그만 집, 코딱지만한 집. 요즘 구해줘 홈즈라는 거 있죠? MBC에서 하는 게. 그거 보시면 아세요. 지방은 막 조금 그래도 큰 평수가 나오잖아요. 돈 주면. 근데 서울은 안 그렇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죠. 전세를 하더라도 3억에서 5억을 내야 돼요. 아니 5억이면 경기도에서 집도 사고 다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공무원이 되더라도 서울에서 살기보다는 변두리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죠.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교통비가 드는 거죠. 거기다 식대 높다 그랬죠. 물가 비싸죠. 자, 이게 이점이 될 수가 없죠. 절대로. 제가 그랬죠. 급여는 똑같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걸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근을 하게 되죠. 야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 그 돈을 채워야 되잖아요. 뭐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이유도 약간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메꿔봐야 어차피 지방에서 본인 집에서 출퇴근하는 친구보다는 훨씬 더 적게 벌게 되는 거죠. 적게 모이는 거고. 기회가 많다. 그것도 아니에요.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가면 뭐 서울시청에서 다 근무할 것 같지만 자치구가 있죠.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제 쪽, 이쪽으로 얘기하네. 뭐 제가 그쪽에서 다 살았기 때문에 마포구 쪽에서. 지금 마포구에 있는 집은요. 예전에 한 10배 뛰었어요. 10배. 이제 영원히 못 갑니다. 예전에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강변이라고 해가지고 폭등을 하더니 지금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있는 저는 학교를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거기 사는 친구들 없어요. 그 돈이 없죠. 당연히 없어요. 다른 데가 살고 경기도가 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좋지만 않다. 근데 이제 뭐 문화 혜택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수도권만 하다도 좋아요.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만 해도 좋고 요즘 뭐 CGV나 메가박스 있는 곳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지방을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뭐 물론 이제 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없을 수도 있어도 이제 웬만한 지역은 롯데리아 다 있죠. 네.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좀 살아봤어요. 보니까 그거 하나만 있어도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영화관 가려면 뭐 1시간 뭐 이랬어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지내봤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꼭 불편함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언제까지 영화를 뭐 영화관 가서 보고 그래요. 집에서 보면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 문화 혜택은 주말에 가면 되고 서울로 가면 되죠. 굳이 매달 6, 7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산다. 그 돈이면 주말에 한번 와서 주말 4번이니까 한 10만 원씩 쓰고 가도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기 살면 그 돈은 못 내잖아요. 그 돈은 없으니까 더 못 써요, 사실은.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을 더 선호하는 경우, 그런 거예요. 지방을 더 선호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경제적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조직이 방대해요.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게 뭐냐면 승진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거죠. 앞에 왕창 몰려 있으면 승진이 안 되는 거고 앞이 쭉쭉쭉 빠져나가면 나도 같이 쭉쭉쭉 따라 올라가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차이다. 워낙 방대하죠. 자, 우리 서울특별시 몇 명 뽑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응시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많이 뽑는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기도도 많이 뽑는데 경기도는 시군별로 뽑잖아요. 시군별로. 안양시, 뭐 평촌시였나? 아니죠. 아닌가?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네. 수원시, 제가 수원에 살았거든요. 수원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뽑잖아요. 근데 서울은 통째로 뽑아요. 그래서 몇 명 뽑아요? 네, 선발 인원이 몇 명? 네, 2,935명을 뽑고요. 경기도는 실제 5,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총계로 나온 거는. 그 중에 행정만 914명이에요. 행정만 914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 329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329명. 자, 인천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인천을 한번 보자면 서로 비교를 딱 해주면 되는데 화면이 그렇게 안 나와서 죄송해요. 자, 인천 또 이게 지자체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서 참 애매하죠. 자, 477명. 많이 뽑죠. 네, 사회복지 189명. 인천 인구가 서울에 서울보단 적겠죠, 당연히. 서울이 1000만 정도 되죠. 이제 1000만에서 900만, 990만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얘기는 들었는데, 인천 시민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천 시민 사는데도 40만 인천 시민이라 이게 네,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 비해서 많이 뽑아요. 작년 같으면 700명 넘게 뽑았어요, 인천이. 굉장히 대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합격선 왕창 내려갔습니다. 왕창. 자, 이런 상황이고, 인천이나 광역시잖아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는 이렇게 뽑다 보니까, 많이 뽑다 보니까 그만한 메리트가 있죠. 다만, 근데 합격선을 봐야죠, 우리가. 많이 뽑으면 뭐예요? 내가 합격할 수가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요번에 필기 합격선 서울시가 같은 시험 문제로 봤어요. 385.75예요. 자,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번 볼까요? 인천광역시 합격선을 보겠습니다. 자, 합격선 서로 비교하는 건 아닌데 뭐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인천광역시의 행정구급 네, 371.84 385.75 훨씬 높죠? 서울시가 높다고요. 서울시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에 자,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좀 높은 지역을 보자면 수원시가 좀 높거든요. 경기도는 행정 쪽이. 수원이 왜냐면 가장 선호하니까. 그래서 눈 아프시죠? 그래도 보세요. 자, 수원시가 높아요. 381점. 385점. 그래도 서울시가 높죠? 예. 근데 놀라운 반전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 경기도는, 수원시는 150명 뽑죠. 서울시 몇 명이에요? 서울시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아까 서울시, 네. 여기 보면 몇 명이에요? 914명 뽑는 거죠. 몇 배를 더 뽑는데 합격선이 높아요. 이게 뭐예요? 실력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력자들이 많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거. 자, 서울특별시가 385.75가 나왔는데 이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왜 높아요? 최종 합격하려면 훨씬 높다고요. 지금 900명대 뽑는데 몇 명을 뽑았어요? 필기 합격자. 1190명을 뽑았어요. 엄청난 인원이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1190명의 1190등째의 점수가 아까 그 380 몇 점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뽑는 인원 몇백 명을 더 뽑았죠, 지금. 그분들까지 올라가면 390점 이상도 넘는다는 거잖아요.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결국은 서울이 훨씬 더 높다.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실력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력자도 오지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또 공부를 잘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는 좀 궤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경쟁에 치여서 산다 그럴까요? 경쟁을 하면 살기 때문에 항상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높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거기다 훨씬 높은 데도 있어요. 부산 같은 데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 굉장히 높아요. 한번 또 보고 가야지. 우리가 또 안 믿으니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울은 왜 경쟁이 치열하냐? 부산이 더 치열해, 사실은. 인구는 많은데 여기도 자리가 많이 없어요. 386.84잖아요. 훨씬 높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대도시일수록 사실 경쟁이 심해요. 그건 뭐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력들이 약간은 더 좋다는 거. 사교육도 많이 받아요. 사교육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인프라가 다 서울에 있죠. 학원들 다 노량진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 해도 좀 그렇지만 인서울에 계신 분들이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인서울 뭐예요? 학교. 네, 인서울 학교. 주민등록 안 옮겨도 되니까 그런 분들도 시험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학교 다니던 데에서 시험 보고 싶잖아요. 본인이 학교를 부산에 다니면 부산에 시험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대학생들. 아시잖아요. 대학생들. 자, 그렇기 때문에 높아요. 높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호를 한다고 해도 탈락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부산 말고 대도시잖아요. 부산은. 대도시 말고 이제 우리 뭐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차는 있다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도. 예, 경상북도 한번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런 거 하면서 뭐 이 사람이 지방을 차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조금은 낮죠. 그래도 높아요. 경북도 381, 374, 375 한 10점밖에 차이 안 나요. 사실 따져보면. 근데 여기에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보세요. 36명밖에 안 받죠. 39명 뽑았죠. 3명만 탈락하면 되잖아. 3명만 탈락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영천시에 살면 영천시를 갈 거예요? 영천시를 가죠. 어떤 분들이 서울로 와요? 여기 보시면 381, 뭐 이런 분들 중에 여기 85명분대 93이죠. 여기서 1, 2등 하시는 분들은 나는 서울 가도 합격하겠네 하고 가죠. 자신 있는 분들. 네. 우리가 소위 전교 1등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죠. 서울대를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울로 다 오니까 서울이 확실히 점수가 높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학교도 많죠. 인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만 보더라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위권에 더 퍼센트가 많이 갈 수 있죠.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줄 부분이죠. 우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상위권에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못 오는 건 아니잖아요. 몇 등 안에 들면 오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신도 더 유리하고 수능도 잘 보면 올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인구가 분포가 약간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자신이 있으면 서울을 써서 합격하면 좋은데 내가 연고가 없거나 뭐 어디 다닐 데가 없고 내가 월세에 살고 이럴 거면 서울에 굳이 오지 안 와도 된다. 왜? 똑같다. 뭐 다른 건 똑같아요. 월급 똑같다 그랬잖아요. 일하는 게 오히려 힘들다 그래요. 자, 실례로 얘기하면 마포구에서 사회복지를 한다 가령 마포구 사회복지하면 담당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인구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군 지역에 가면 인구는 적잖아요. 군 지역 뭐 지방에 내가 아까 경상북도 무슨 군 지역에 갔다 가령 그러면 거기에는 인원은 적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 공무원이면 가서 방문을 한다고 하면 어디가 더 힘들어요? 군 지역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왜? 차 타고 1시간씩 가서 보고 와야 돼요. 그러나 또 따져보면 내가 하루에 5선봉을 봐야 될지도 몰라요. 다 모여 살거든요. 서울은.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저울을 재볼 거예요. 가령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원만 하더라도요. 제가 예전에 교대역 근처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사무장을 했었어요. 거기 가면 교대 그 뒤편에 가면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서초구 몇 동 동사무소예요. 거기 가면 법원 관련된 그 서류 떼려고 사람들이 오는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이게 떼지냐. 주민등록 같은 거 떼거든요. 가서 소송하려면. 그래서 얼마 정도 하냐 했더니 적게 나올 때 하루 50만 원 나온다고 그랬어요. 100원인가 50원인가 할 때거든요. 한 통 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인천에 이제 계신 분도 물어보면 진짜 올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정말 물 먹을 시간도 없다. 밀려오니까. 왜? 내가 번호표를 빨리빨리 안 해주면 뒤쪽에 민원인들은 굉장히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화도에 한번 가서 주민등록번호 떼본 적 있어요. 강화군. 인천 강화군. 9시쯤 가긴 했는데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야, 이런 데서 공부하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물론 여기는 약간 군 지역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늦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인구 유동이 많이 없으니까 주민등록 그런 거 많이 뗄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가 편해요? 그러면 일장일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XX 군 동사무소에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집은 약간 뭐 그 지역에서도 시지역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 타고 1시간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바로 옆 동네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지하철이 잘 되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 좀 편하죠, 아무래도. 근데 아침에 터져 죽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타고 다녀봤는데 옛날 푸시맨. 네, 밀어주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중간에 화장실 같은 거 가고 싶으면 큰일 납니다. 네, 무조건 눈 감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앞 사람과의 거리가 진짜 10cm도 안 돼요. 정말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 제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힘들어요. 제가 인천 살면서도 서울로 출퇴근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넘게 출퇴근했는데 그래도 많아요. 일찍 나가거든요. 일부러. 그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수해야 된다. 자, 과연 그리고 6시 퇴근한다고 하지만 6시 퇴근해서 어떤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기껏 해봐야 술집 가서 이렇게 또 기껏해야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울에서 하죠. 근데 주로 주말에 가서 보잖아요. 주말에 보는 건 똑같아요. 평일에 가서 보는 거는 정말 시간 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과연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돈이란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사는 게 그게 좋지는 않다, 현재는.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서울에서 공무원 한다 그러면 성공했다 그랬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예. 그때는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서울 가면 성공한다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다 서울 와서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알짜배기들은 다 지방에 있습니다. 이런 말 되게 웃기죠. 아, 뭐 우리 집안도 그래요. 우리 집안에도 저희 집안은 다 경상도 쪽에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형제는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뭐 그쪽은 이제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방에 가면 친척들이 서울에서 대학생원 내려왔다고 막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상태를 보면 어떠냐면 지역에 있으신 분이 오히려 더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요. 돈도 많이 모으고 집도 몇 개 사놓고 우리는 지금 집도 못 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회사 잘릴까봐 고민하고 있고 큰 물에 놓은 게 오히려 망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빨리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공무원을 한다든지 농협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직장을 얻으니까 더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훨씬 더 좋은 집에 살더라. 여유롭게 거기 있는 지역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무 문제 없다. 가끔 심심하면 비행기 타고 서울 와서 놀다 가면 된다. 뭐 이런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KTX가 생기고 이러니까 굳이 서울에 살아야 되느냐? 환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오면 뭔가 와 신기하잖아요. 저도 외국에 갔을 때 역으로 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있는 시골을 갔어요. 정말로. 미국에 있는 거는 정말 햄버거 집에 있는 냅킨도 정말 갖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많이 모아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남의 게 커 보여요. 정말. 근데 그렇게 동경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뭐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다시 오긴 했는데 저는 외국을 좀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지역에서 만족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게 있었고 내가 거기 가서 뭐 하겠냐. 내 능력이 특출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게 있고 남의 게 좋아 보이더라. 왜? 난 여행객이니까. 여행을 온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왜? 여행 왔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울로 여행을 왔잖아요. 다 좋아 보여요. 무슨 허름한 여인숙을 가더라도 낭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도 거꾸로 도시에 살던 사는 사람들은 또 시골의 여인숙 같은 거 이게 뭐라 그러죠? 레트로라 그러나? 뭐 그거 다 옛날 정치가 물씬 풍긴다 이러잖아요. 책에서 보던 거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남의 걸 부러워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내가 합격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서울을 사실은 좀 꺼려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겹쳐서는 안 된다. 중복 접수가 안 된다고요. 아예. 하나 딱 정해야 돼요. 다만 내년에 중복 접수 가능한 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이렇게 돼요. 서울교육청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이런 식으로 돼요.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또 나는 한 군데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물론 지금은 많이 하시는 분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뭐 이런 식으로 4개를 다 접수해놓고 한 군데 딱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결시. 응시율이 60%. 교육행정 쪽도 60%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지자체로 가버리니까. 거기가 많이 뽑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천광역시 그러면요 섬지역도 갑니다. 섬지역으로 발령이 난다고요. 섬지역이 어디 있어요? 옹진군이라고 있습니다. 옹진군. 인천은 도서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거기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자체는 옹진군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안 가죠. 이런 장점. 서울특별시는 다르죠. 거기는 그런 건 없죠. 근데 웬만한 지역에 섬지역이 있어요. 아니면 산골이 있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도 단위로 뽑는단 말이에요. 경상북도 이렇게. 그래서 선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여기 사는데 저 끝에 가서 발령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접수 뭐 나중에 경쟁률 가지고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짓입니다. 자, 경쟁률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짜 경쟁률 아까 서울특별시 자 경쟁률 가짜 경쟁률 원래 몇이에요? 22.3대 1이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에 여기를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얘기해요. 절반 안 올 거야. 분명히 절반 안 올 거야. 그 실제는 11대 1이에요. 11대 1이면 할 만한 숫자잖아요. 11대 1. 할 만한 숫자입니다. 그쵸? 그러면 나중에 여길 선택했어요? 아니요. 본인 지역에 뭐 10대 1이니까 거길 갔어요. 거기도 실제 경쟁률은
8대1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점수 때 보니까 서울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판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경쟁률만 가지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아니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에 있는 시랑 경쟁률을 비교하면 뭐예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뽑고 경기도 시는 조금 뽑는데 경쟁률을 비교하면 뭐예요? 내 점수가 어느 정도에 나오는지를 알아야죠. 자, 내년까지는 아마 교육청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연도 22년도부터는 교육청 시험 과목이 달라지죠. 지금은 겹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부터 이제 교육학개론이 필수로 들어가면서 일반 행정은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이죠. 근데 22년부터 행정은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이에요. 한 과목이 더 있죠. 그러니까 골라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22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 행정을 할 거냐, 일반 행정을 할 거냐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정해야 됩니다. 22년은 다 정해야 돼요. 5과목 지정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정하지 않으면 다른 시험을 못 봐요. 국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직 검찰을 보시는 분이 지방직 일행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 더 공부해야 돼. 아니 5과목은 공부해도 떨어지는데 더 공부한다고 이게 합격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그때 되면 22년부터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 행정을 선택하지 않는 한은. 일반 행정 엄청 어렵죠. 국가직은. 네, 아시죠? 자, 21년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공부만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요번 합격선 정도 넘길 수 있는 점수 90점 정도입니다. 90점 정도. 85에서 90점 정도. 내년에 쉽든 어렵든 90점 정도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다 합격합니다. 무조건 다 합격해요. 합격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합격합니다. 무조건. 80점 이상 되면 합격권 안에는 들어가요. 쉽든 어렵든. 80점 안에 들어가면 합격권에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어려워지면 80점 무조건 합격되는 거고 만약 쉽다 그러면 80점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서울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집값이 올랐어요. 그것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서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근 같은 거를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근무 수당이 많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인원도 많아졌죠. 900명씩 뽑아대니까 동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많다는 건 뭐예요? 경쟁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에? 승진에. 물론 그만큼 인원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몰려서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위에 있는 분들이 좋아요. 쭉쭉 올라갑니다. 왜?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팀장급들이 막 올라갑니다. 지금 자리가 텅텅텅 비니까. 예, 그분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택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아마 들어올 때도 조금밖에 안 뽑았을 거예요. 왜? 베이비붐 세대를 워낙 많이 뽑아놔 버리니까 밑에는 몇 명, 10명, 5명 이렇게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주 진짜 땡 잡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 동기가 얼마 없으니까 금방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치열했죠. 뭘 할 때마다 치열해요. 학력고사도 치열, 모두 치열, 회사 들어갈 때 치열, IMF 때도 치열. 그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든 시대고 70년대생 IMF 세대 바로 접니다. 70년생이 바로 더 힘든 세대를 살았다고 자부하고 지금 세대 이 공무원 시험을 지금 보려고 하는 세대 네, 거기다 집값까지 하늘 천정을 뚫고 지나간 지금 세대가 정말 옛날 세대보다 더 힘든 세대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힘든 세대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다른 걸로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거 펼쳐놓고 야 11대1 합격선은 뭐 그러면 점수가 몇 점씩 맞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21년 시험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얼마든지 기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시험 보기 3개월 전까지도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남았다. 그랬더니 국가직 연기를 해버렸죠. 안타깝죠. 제가 1월달까지도 아직 충분하다. 4월이면 3개월이다. 충분하다 그랬어요. 근데 7월까지 밀렸으니까 얼마나 더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죠. 코로나 왔다고 공부 안 하고 뭐 했다고 안 하고 오늘도 방송 하나 찍었지만 쓴소리 찍었죠. 공부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안 하면서 하고는 싶고 자 그래서 더 불행한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하고 싶으면 됐어요. 웬만하면. 근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안 되죠. 왜? 나 말고도 경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내년 경쟁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팩트예요. 그거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대학교 학생들 안 갑니다. 휴학해요. 사이버 수업 받을 바에 안 받을래. 뭐 할래? 공무원 시험 준비.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졸업해봐야 갈 데가 없어요. 뭐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 자, 군대 가기 전에 뭐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 그 다음에 회사 잘 다니다가 회사 망했어요. 뭐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이런 시국이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나 인원을 더 뽑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예년 수준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2019년이 좀 더 많았고 줄어드는 약간 하향 추세예요. 그렇다고 완전 급하락은 아니에요. 예, 급하락은 아닌데 줄어드는 세대가 왜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가속화되다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게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돼요. 그러니까 경쟁은 더 심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몇 개월 만에 합격할까? 쟤네들이 그러지만 합격할 수 있어요, 요즘은. 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시험이 올해 지방직 국가직 정도 나온다 그러면 6개월 컷도 합격할 수 있어요. 6개월도 합격할 수 있어요. 진짜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존에 책을 많이 읽었다거나 뭐 회사 다니면서 책 많이 읽으신 분들 있거든요. 항상 언어적인 능력이 좋으신 분들, 한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영어를 계속 꾸준히 하시던 분들, 토익 뭐 7, 800 받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진입하면 금방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취업 준비하려고 토익 7, 800점 받잖아요, 대부분. 제가 학교 다닐 때 94학번이에요, 제가. 그때도 7, 800 다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저는 공대인데도 다 받았어요.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럼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와버리면, 7급도 아니고 9급으로 와버리면 경쟁자들은 실력이 금방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닌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분들. 지금 꽁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벌써 9월입니다. 예, 9월이에요. 달려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021년은 최악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해. 대신에 역으로 최고의 해도 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되면 최고의 해가 되겠어요? 본인이 합격하면 최고의 해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 합격한 해. 최고의 해. 매년 이제 공무원 1년 차가 됐네? 호봉도 오르네? 하면 파티를 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요. 제시 1년차 우울한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합격했을 텐데. 자, 이런 말들이 지금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요런 데 갔을 때 기억이 드는 거예요. 그때 공무원 시험 합격했으면 지금쯤은 시청에서 근무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거. 자, 다시 쓴소리 라디오가 돼버린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란 걸 아시고요. 너무 서울을 선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죠? 서울에 집중해야죠.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 합격수 높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예, 항상 만점을 목표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약간 저는 그거 인정해요. 다른 지역은 서울 와서 시험 볼 수 있는데 서울은 왜 딴 지역 가서 못 보게 하냐. 이게 약간은 페널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대신에 서울에는 일자리가 많다 이런 뭐 개념이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민이 오히려 역효과가 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본인 지역에서 합격하셔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공무원이 되시는 것도 아주 좋다. 제가 서울에 시험을 보러 가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다. 그 다음에 합격선도 이렇게 높다. 이제는 이제 비교가 확실히 되니까 합격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385점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100명 넘게 떨어져요. 100명 넘게 떨어지기 때문에 100명이 겨우 뭐 1, 2점 갖고 100명이 있겠어요? 최소 5점 이상, 10점 이상 더 될 거예요. 아마 10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95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서울은 점수로 그냥 따질 땐 높았어요. 어려워도 높고 뭐 해도 높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서울 갈까 지방 갈까 맨날 서울직 하는데 네, 지방직의 서울시입니다. 지방직의 인천광역시고요. 인천광역직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인천시직이라고 안 하죠. 서울직 인천직이라고 해야 되죠. 인천직이라고는 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용어도 좀 다 같이 좀 통일해서 써야 돼요. 서울직 그런데 서울직이라는 말은 없는 말과 마찬가지고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예, 지방직 중에 서울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명확하게 하면 서울특별시가 되겠죠. 제주도도 제주도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죠. 자, 이렇게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불러주는 것도 중요한 거다.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특채하지만 특채가 아니다. 뭐예요? 경력 경쟁이다. 특채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행정고시 없어요. 뭐가 있어요? 5급 공무원. 사법고시 없죠. 아예 없어졌고 폐지됐죠. 외무고시 없죠. 5급 외무 공무원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용어가 바뀌면 용어 바뀐 대로 따라가야지 언제까지 옛날 할아버지들 쓰던 말로 쓰면 안 되겠죠. 특채, 견습직원 이런 거 없어요. 수습직원으로 이름을 다 순화했습니다. 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